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녹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말고사 시험 공지부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제 원래 저희가 봐야 되는 16주차 월요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주차 월요일 12월 20일에 10시 반부터 11시 15분까지 시험 시간이 이제 길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좀 이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시험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좀 그 친구들이 이제 이동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험 시간을 이제 11시 15분까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시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넘어가면은 온라인 강의실 상에 이제 제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제 시험지를 보시고 답안지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실 등을 활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해당 시간이 지나면 제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모든 분이 이제 뭐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약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인데 이건 제가 온라인 강의실에 저희가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A4 또는 연습장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패드 등 태블릿을 활용해서 필기하셔도 됩니다. 즉 이렇게 태블릿을 활용하게 되시면 이제 거기에 답을 바로 쓰시고 그 파일만 제출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출하실 때 뭐 노트로 하셨으면은 이제 카메라를 찍어서, 그죠? 이제 그냥 카메라보다는 좀 이제 그런 스캐너 기능을 활용하면은 좀 더 이제 깔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태블릿 같은 경우는 PDF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PDF 형태로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픈북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죠? 그때 한 36명 중에서 이제 오픈북을 희망하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이제 모든 학생들은 카메라를 켜셔야 되고요. 카메라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유튜브 영상을 한번 중간중 가서 보셔서 약간 어떤 각도로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미리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녹화 강의 마지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의 이제 교과목 이름은 뭐죠? 여러분, 이제 제 이름과 이제 교과목 이름 두 개는 다 기억을 하시겠죠? 뭐 제 이름은 사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목 이름은 다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씩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수학 원이라는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한 정말 인공지능의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보자 입니다. 즉 우리가 수학도 배우고, 근데 그 수학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배우고 두 개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학은 우리가 뭐 확률 통계, 소형대수, 그다음에 이제 정보 이론 배웠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뭐다?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면, 자, x랑 지금 y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즉 답지가 있는 겁니다. 답지. 자, x라는 문제지가 있고 y라는 답지가 있고, 그 문제지 풀고 답지랑 비교해서 답이 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죠. 그러면 이제 문제지 풀고 답이랑 비교해서 우리 지식을 쌓다가 나중에 수능장 가서 시험 본다. 인 거죠. 이게 슈퍼바이스드라는. 이거랑 반대되는 거는 y가 없는 겁니다. 학습할 때부터. 즉, 여러분이 문제집은 샀는데 답지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든 공부해서 수능 시험장 가서 수능 보자입니다. 좀 더 쉽지 않겠죠. 언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금 슈퍼바이스 러닝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 즉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클래스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리그레션 문제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주어진 x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 건데 이 y가 뭐다? 컨티너스, 연속되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내일 뭐 비가 올 확률을 구한다든지, 그죠? 확률은 이제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인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리그레션이 될 겁니다.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을 맞추는 거. 자,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x에 대응되는 y를 예측하는 건 똑같아요. 레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y는 디스크리트한 밸류입니다. 디스크리트한 밸류. 무슨 말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 두 개를 맞추는 거예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아니면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안 오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그레션을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나이브 베이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배웠는지 지금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맨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제가 오늘 두 개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 교과목 이름이 인공지능 수학원이죠. 인공지능 수학원.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피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즉 이제 내일 비가 올지 말지를 예측하는데 그 기온, 그다음에 습도, 그다음에 풍량 그런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플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예측값은 요겁니다. 자, x는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고 강수량, 그 풍량, 기온, 그다음에 습도 같은 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비가 올 확률 값을 우리는 y 해수로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측한 값이 실제 값과 가깝도록 이 에러가 작도록 정확하게는 자 얘가 우리가 작도록 하면은 y의 그냥 무진장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왜? y의 무진장 커지면 전체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이제 제곱을 쓸 겁니다. 요거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제곱을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즈로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2라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n by 1이에요. 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측해야 되는 날짜가 n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k는 뭔지 아시겠죠? k는 피처의 개수, 인풋 디멘션의 개수인 거죠. 즉 이제 습도, 풍량 그런 거 변수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n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날도 예측하고 그 다음 날도 예측하고 그 다다음 날도 예측하고 이렇게 n일 동안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n일 동안. 얘가 이제 이렇게 n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에러도 n개가 나오겠죠. 왜? 우리가 예측한 실제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 n일 동안. 그죠? n일 동안의 실제 값, n일 동안 우리가 예측한 값. 그래서 n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가 n by 1 디멘전인 겁니다. 이가. 즉 얘가 n by 1 디멘전인데 트랜스포즈하면 어떻게 된다? 1 by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n by 1이니까 1 by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습니다. 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습니다. 얘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쭉쭉 써보면 이제 베타 하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제 역행렬도 여러분이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2x2 행렬뿐만 아니라 3x3의 더 큰 행렬에 대해서도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베타 해설할 때 이제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역행을 계산하는 게 이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결국 우리가 이제 미니마이즈하고 싶은,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로스, 에러, 우리의 타겟이죠. 우리가 줄이고 싶은 거. 우리의 타겟에다가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최적화하고 싶은 대상으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라디언트. 그래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죠?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 그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계속 값을 업데이트 조금씩 해 나간다.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 햇이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초기 값을 그냥 이제 랜덤하게 잡아요. 뭐 예를 들어서 0.0. 그럼 베타 햇 0이고 베타 햇의 1은 베타 햇의 1은 베타 햇의 제로에다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하면 되겠죠. 이거는 러닝이 그죠? 얼마큼 갈 것인가. 그럼 이렇게 해서 베타 1 햇이 나오고 그러면 베타 1 햇이 나왔습니다. 베타 1 햇이 예를 들어서 베타 1 햇이 뭐 1.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베타 2 햇은 베타 1 햇 마이너스 또 그라디언트 또 여기에다가 이제 현재 베타 값 1.9를 넣어가지고 얘를 해주면 베타 햇 2가 나오는 거죠. 그라디언트는 그래서 이 값 자체는 매 시간마다 바뀌겠죠. 이 값 자체는 매 시간마다 바뀌겠죠. 왜? 베타 햇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때마다 얘도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방향성이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 방향성이 약간 바뀌었죠. 방향이 약간 바뀌었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얘는 뭐다? 결국 리그레션을 위한 친구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러분 뭐였나요?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친구다. 즉, 우리가 이제 x가 주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b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b가 올 거는 y는 1, b가 안 온다면 y는 0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뭐 마찬가지로 습도, 풍량 그런 걸 기온이 주어졌는데 b가 올 확률이 얼마냐? 이거 알고 싶은 거죠.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빌드업을 해 나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풀고 싶은 건 요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베타 햇은 제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 얘가 마이너스 뭐아닐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값일 수도 있고 그죠? 우변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 좌변에다가 만약에 얘만 있었다 얘는 0에서 1 사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나눠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0에서 무한입니다. 0에서 무한. 근데 이제 로그까지 해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스케일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익스ponential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니까, 요걸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풀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여기서 x 자리에 x 베타 햇만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똑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이 베타 햇이 업데이트가 되는 대상입니다. 베타 햇이 그죠? 그럼 이 베타 햇을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 합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우리의 타겟이 되는 우리가 줄이고 싶은 에러를 잡고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파라미터로 그라디언트 한다. 그죠?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파라미터로 그라디언트 한다.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로스를 우리의 타겟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 하고 싶은 파라미터로 미분한다.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또 다른 태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라는 게 있죠. 자,
나이브 베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얘가 뭐 1인지, 얘가 0인지, 얘가 2인지 가까이 확률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내일 비가 올 확률, 내일 비가 안 올 확률, 내일 비가 무진장 많이 올 확률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우리의 선택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니까. 자, 결국 이제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그죠? 네, 얘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이제 나이브 베이지 같은 경우는 베이지 룰을 써서 우리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얘를 다시 쓰면은 요렇게 바뀌고, 그죠? 얘는 그냥 베이지 룰이죠. 이제 이렇게 라이클리우드, 프라이어, 뭐 에비던스 또는 뭐 마지널 라이클리우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얘는 이제 y랑은 무관한 친구니까 일단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분자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거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를 구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카운트만 하면 되니까 y1이 몇 개 있고 y2가 몇 개 있고 지금 b가 오는 게 몇 개 있고 b가 안 오는 게 몇 개 있고 세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복잡해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한데 얘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x1, x2, xn 이렇게 쪼개질 수 있도록 쪼개진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었죠.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정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브한 어썸션. 그래서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좀 뭐 인디펜던스, 그다음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좀 앞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이렇게 C라는 게 만약에 주어지면 이렇게 A랑 B가 쪼개질 수 있다라는 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죠. 그래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세기만 하면 된다는 거를 그죠? 우리가 실습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 예시로 한번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저 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태스크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는데 리그레션을 하기 위한 방법론 하나 배웠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또 방법론을 하나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얘는 리그레션도 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친구죠. 굉장히 좋은 친구고 자, 이 디시전 트리라는 게 뭔지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엔트로피와 이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보량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마지막 리뷰. 자, 정보량은 우리가 이제 놀라움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량이 크다는 건 놀라움이 크다. 즉,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이 만약에 경전 100번 던졌는데 1이 100번 연속 계속 나왔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주사위 던졌는데 1이 100번 넘게 나왔다 하면 자,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정보량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정보량이라는 것은. 자, 왜? 우리가 이제 확률값이 낮을수록 확률값이 낮은 거를 발견할수록 놀라움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동전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연속으로 6번 또는 100번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만큼 놀라움은 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얘가 작을수록 엔트로피는 커지게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그가 있는 이유는 이제 독립적인 이제 두 사건을 봤을 때 놀라움의 정도.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1이 100번 넘게 나온 1이 100번 나온 놀라움과 그다음에 이제 뭐 B가 100일 연속으로 오는 놀라운 사건의 정보 그 두 개를 우리가 두 개는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제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더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걸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로그가 나와 있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곱으로 되는데, 그죠? px 곱하기 py가 되는데, 이제 로그를 씌워주면 놀라움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더하기 형태로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로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정보량이었고, 엔트로피는 요거의 기대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의 기대값. 그래서 px, hx인데 hx가 마이너스 로그 2px니까 이렇게. 그래서 엔트로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리뷰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